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장에 가해 학생 조치 결정이 나면 학폭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학폭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로 다시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은 불법 행위를 직접 저지른 당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당연한 것이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불법 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고,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학교폭력 행위가 위법 행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의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즉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인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즉 가해 학생이 이제 미성년자인데 이 타인이라고 그러면 피해 학생이 되겠죠.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 학생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독자라고 하면 학부모가 되겠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요 제753조에 따라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즉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그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물론 여기에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단서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가해 학생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에는 그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감독 의무 위반과 이 학교폭력 사항과 불법행위 사항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인데요. 판례를 잠깐 살펴보자면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즉 미성년자 가해 학생 자체가 책임 능력이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그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 즉 부모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소위 이런 말을 하죠.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설사 그 미성년자가 책임 변식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시에는 그 가해 학생의 부모님까지 공동 피고로 넣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은 가해 학생과 같이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의문이 있는데요. 즉 교원들 역시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가 있다면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면요. 먼저 교원들에게는 학생생활 지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보면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도 권한이 있고요. 이 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생활지도 미흡과 학교폭력 발생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교원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한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학교회장, 교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어떤 이 초, 중 등 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 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하층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회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교원의 경우에는 어떤 학생 생활지도를 그, 그 절차를 준수하여 이행하기만 하였다고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손해배상 소송지 이제 손해액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배상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의 판단인데요. 이 법원이 손해액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제 고려하는 기준은 바로 폭력의 정도와 지속 시간,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나이와 학업에 대한 영향. 이러한 이제 뭐 이런 네 가지 요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정을 다 고려를 해서 피해액을 계산을 하는데요. 각 케이스마다 판단 기준들이 상이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치아가 깨지는 이제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위자료 1,0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1,300만 원을 배상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이제 위자료 1,000만 원 그리고 치료비 등으로 300만 원이 선고됐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피해 정도가 크다면 위자료 액수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장의 가해 학생 조치 결정,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민형사상 소송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민형사상 소송까지 모두 고려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율쌤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